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모아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채널, 여러분의 듣는 삼촌입니다. 자, 오늘은 제 전공 분야가 아닌 소규모 의류 매장에서 사장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목 그대로 일도 제대로 안 해놓고 또 저희 업종이랑 맞지 않는 알바생이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일단은 코로나로 손님이 요즘에 정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출근해 보면은 매장 청소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옷도 좀 여기저기 엉망진창으로 걸려 있고, 옷가게에서는 옷걸이 방향이 한 방향을 보는 건 되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옷걸이 방향마저도 뒤죽박죽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이 친구가 일을 안 하는 건지, 정말 옷가게에는 맞지 않는 부족한 센스를 지닌 친구인 건지, 그런 게 너무 요즘에 고민이 많아요. 그 손님이 와도 약간 좀 막 이렇게 손님을 반겨서 구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되게 시큰둥한 느낌을 저까지도 받게 만들거든요. 근데 뭐 말하면은 대답은 제대로 하고 또 그렇게 뭐 근무 시간을 어긴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고를 해도 이게 부당해고라고 할까봐 이제 해고도 못 하겠고, 이렇게 계속 고치라고 말을 해줘도 알겠다고 하고 그 부분은 시정이 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너무 답답한데요. 이 알바생을 어떻게 잘 구슬리면 좋을지, 또 정 고쳐지지 않으면 해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부당해고나 이런 것 없이 제가 그 친구랑 이 관계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명하게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대처법 부탁드립니다. 근데 요즘 미디어를 보면 말이죠, 사장님들 갑질만 나오던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알바생들 중에서도 갑자기 잠수를 탄다거나 그리고 매장 물건을 훔친다거나 해서 마음속을 끓이는 사장님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 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사연도 이 사장님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정말 힘드신 것 같은데, 이번 케이스는 말이죠, 답이 없답니다. 답이 없어요. 이게 첫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입사 전에 고용계약서 쓰시잖아요. 이 고용계약서에다가 판매사원으로서 지켜야 될 전반적인 업무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심할 경우엔 해고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넣었어야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자, 일단은 채용 전에 면접 때부터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판매사원으로서 업무적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고객관리입니다. 매장에 처음 들어서는 고객들한테 인사하는 기본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심화 과정으로 가면 고객들이 컴플레인이 발생되면 그 고객의 컴플레인을 서비스로 승화시켜서 재방문까지 시키는 고급 스킬까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장 관리입니다. 뭐 요즘 어느 매장이나 청소는 기본이고요. 이 정리정돈이 특히 의류 매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선입 선출은 기본이고요. 자, 이렇게 세부적이고 꼼꼼하게 면접을 통해서 그 본인 스스로에게 내가 판매사원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판단을 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용주 역시도 면접을 통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들음으로써 내가 이 친구하고 과연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 친구를 잘 해낼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상호 간에 면접을 통해서, 심층된 면접을 통해서 신뢰감이 쌓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채용을 하고 나면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흔히 수습기간이라고 하죠. 이 기간 동안 두 가지 교육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교육인데요. 좌식 교육이에요. 한 20분가량 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매뉴얼화해서 같이 앉아서 읽어보고 질문하고 대답을 들으면서 기본적인 좌식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의류 매장에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에겐 이 좌식 교육, 이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이론 교육이 끝나면 이걸 토대로 해서 실전 교육을 하는 겁니다.
보통 매장에서 청소 리스트를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하는 겁니다. 처음엔 한 가지 한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나서 체크해 나가면서 그만큼 실제로 서비스 교육이 내 몸에 배게 되는 거죠.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는 고객의 서비스 면에서 고객 입장까지 서로 바꿔가면서 오너하고 종사자가 서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서비스를 실전으로서 익혀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제 생각엔 대부분 본인 스스로 돈을 벌러 나오는 이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은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마인드를 가진 성숙한 성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경험으로는 외식업 쪽이지만 고3 끝나고 수능생들 교복 입은 채로 면접 보러 오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 보면 정말 귀여워요. 마치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흰색 도화지라고 할까요? 그런데 막상 면접을 통해서 그 친구들의 일에 대한 열정을 들어보면요, 그 두 눈에서 아주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열정이 아주 이글이글 타오르는 걸 제가 느낄 수 있거든요. 결국 이 사람들을 선수로 만들 수 있느냐는 바로 여러분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알바생이라고 간과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업무 내용을 알려주고 고객의 입장까지 되보게 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업무 교육을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같은 코로나 전국에선 모든 분야가 다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혼자서 그 일을 다 해낼 수 있습니까? 식당도 혼자 쳐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동료하고 같이 멋진 팀워크를 이뤄나가면서 이 힘든 시기를 결국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바로 멋진 오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너 못지않은 훌륭한 가족 같은 크루, 동반자,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러분 손끝에서 나오는 서비스 한 가지,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전해지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고요. 또 그 마음을 전달받은 동료는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랄게요. 어떠세요? 오늘 사연도 이 듣는 삼촌의 얘기가 일리가 있네, 이렇게 생각이 좀 드시나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오늘도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그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겐 커다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시간 또 다른 사연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